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경기 남부지역 소재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농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강효자라고 합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많은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지만 오늘 저하고는 12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개 대학을 우리가 먼저 모집 일정과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전형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건계열 입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대학별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집 일정과 모집 인원은요. 12개 대학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모집 인원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일정은 대학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들이 거의 공통으로 같은 시기에 전형을 진행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및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공별 모집 인원 그리고 최근에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전공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학과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대학들은 12개 대학이고요. 디귿자로 시작하는 대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에 위치한 동남보건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 위치한 동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자로 시작하는 대학에 이천의 동원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수원에 수원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처에 수원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성남으로 가서 성남에 신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주의 여주대학교, 그 다음에 용인의 용인송담대학교, 그리고 다시 수원 쪽으로 가서 장안대학교, 그 다음에 이천으로 가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그리고 그 옆에 한국관광대학교, 이렇게 해서 오늘 12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대학들의 학제와 소재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선생님하고 같이 지도로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동남보건대학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집 인원을 한번 이 장에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모집 인원의 그 대학의 규모 정도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그 다음 동원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신구대학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소재지 한번 보십시오. 수원, 성남, 광주, 화성, 수원, 성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학제는 보통 전문대학 하면 2년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4년제 학과는 간호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6개 대학입니다. 여주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대학까지 이렇게 6개 대학이 있고요. 여주, 오산, 용인, 화성, 이천 이렇게 해서 6개 대학. 여기에는 2, 3년제, 4년제까지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 한국관광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2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기 남부 지역 대학들이 정시 모집 일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월 18일이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는 2월 7일에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자는 2월 11일부터 해서 모집을 하고요. 전문대학은 2월 28일까지도 자율 모집이라고 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대학별로 모집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대학 그리고 관심 있는 학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자율 모집 대학에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별 마감 시간은
18일 23시 59분 아니면 2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대학은 반드시 그날 24시까지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표에서 수시 인원과 정시 인원을 같이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정시 인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문대학별로 이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대학은 정시에서 인원을 굉장히 조금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학과별 모집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대에서도 보시면 정원 내, 정원 외 이렇게 인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정원 내 정시 모집 비율이 28.2% 정도 되고요. 동서울대는 여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편이죠. 6.7% 정도. 동원대학은 진짜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1.8%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수원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적죠. 6.6%. 그리고 수원여대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16%가 좀 넘어가고 신구대학교 4.9%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 12개 대학을 3개 대학씩 지금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주대학교는 7.8%, 오산대학교 2.2%가 됩니다. 그리고 용인송담대학교는 5.5% 정도, 그리고 장안대학교도 5.5%, 그 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학도 여긴 좀 많은 편이죠. 19% 정도. 한국관광대학교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별 모집 인원이 정시에서 보면 수시보다 인원이 굉장히 작지만 전문대학은 수시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에 이월되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대로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면접과 실기 일정을 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표에 있지 않은 대학들은, 없는 대학들은요, 면접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면접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12개 대학 중에 이 표에 있는 대학들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대학이 장안대학교가 1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정시 마감일이 18일인데 바로 다음 날부터 면접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까지 실시하는 대학이 청강문화산업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장안대학교는 일단 면접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지금 일단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면접이 실시되는 대학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대학들의 그런 전공별로 대학들이 어떤 전공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간호보건 계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대학별로 지금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호보건 분야 하면 지금 첫 번째 동남보건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 계열에 해당되는 많은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간편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보건 분야가 지금 동남보건, 수원과학대, 그리고 수원여대, 신구대, 여주대, 용인송담대,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분야는 조금 학과를 좀 달리 했습니다. 여기는 보건 계열과 관련이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연구 부분도 있고 해서 보건의료 분야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 보건 쪽에
두 개의 학과가 더 개설이 되어 있고 식품 제약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구대, 여주대, 오산대, 용인, 송담대, 장안대 이런 대학들이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 이런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표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하지 않은 학과 대학들은 저희가 학과를 분류를 할 때 약간 학과 이름이 다른 경우는 그 대학에 맞게 학과 이름을 지금 표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건계열 다음으로 유아, 아동,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유아, 아동,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된 대학들이 동남보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안대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 아동복지 상담 같은 경우 동서울대와 동원대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분야로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는 보육심리 상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은요. 저희가 요 분류할 때 3년제 학과들은 3년이라고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이 3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학과들은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공 호텔 분야입니다. 항공 호텔 분야도 많은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도 항공 서비스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대 같은 경우도 3년, 오산대가 3년인데 같은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도 대학별로 이렇게 학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광 계열 같은 경우도 호텔 관광인데 학교마다 이름이 약간 달라서 이런 학과명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리, 제빵, 식품 영양 분야입니다. 조리, 제빵, 식품 영양 분야도 지금 호텔 조리, 제과 제빵, 식품 영양,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대학의 명칭이 약간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대학별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야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3년제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많은 학과들을 같이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행정, 경찰, 부사관, 그리고 비서 관련, 부동산, 소방안전 관련 분야들의 학과들을 같이 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학교마다 또 학과 이름이 다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제로 운영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장에 모자라서 다음 장에 하나 더 넣었고요. 지금 부사관 관련 같은 경우는 조금 특화해서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있고 전투기술, 국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영세무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세무회계 같은 경우도 대학별로 지금 보시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학과들 가운데 좀 이름이 특이한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경영 쪽에 지금 저희가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패션 브랜드 매니저과를 넣었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도 있고 유통 관련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대학마다 이 경영 쪽의 학과들이 조금 특화돼서 명칭들을 좀 전문화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용, 뷰티, 웨딩, 반려동물. 자, 여기 학과 조합이 잘 안 맞죠. 근데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이 된 대학들이 많지 않아서 이 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뷰티 쪽 있고 헤어 쪽 있고 메이크업, 피부 미용, 반려동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12개 대학 중에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된 대학이 동원대하고 그다음 신구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개설이 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다른 파일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음악, 체육, 미술 분야입니다.
자, 음악, 체육, 미술 분야인데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시죠?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설이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학과 명칭을 약간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12개 대학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3년제로 운영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부분은 지금 12개 대학 중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분야를 따로 묶어봤거든요. 그래서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리고 패션 디자인하고 공예 부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 이 표에서도 보시면 조금 아주 세분화해서 그런 학과들을 개설한 경우도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공예 부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금 다르죠. 학과마다 그 명칭들이. 그래서 동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계 주얼리과가 있고 신구대 같은 경우는 플로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장안대 같은 경우는 주얼리 디자인 이렇게 해서 물론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를 공예에 넣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정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디자인 분야에 이렇게 분류를 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기타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연기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야 쪽과 관련된 대학들의 개설 대학들이 있고요. 여기도 학과 이름들이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고요. 기타에 보시면 좀 학과마다의 특색들이 보이실 겁니다. 융합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영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이 중에도 신설학과도 있고 명칭을 좀 바꾼 대학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영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영상 분야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대학마다 약간씩 명칭들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구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 표의 학과들이 위에 있는 명칭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컴퓨터 관련 분야 쪽은 보시면 3년제 학과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장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이 영상 분야 쪽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대학에도 이렇게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 쪽으로 진출하시는데 대학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공학 쪽이 되겠죠.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드론, 3D 프린팅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거의 다른 대학에 없는 유일한 학과가 되겠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로봇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기계, 자동차, 그 다음 무인항공, 드론 뭐 이런 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전자, 전기, 정보 분야가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대학들의 개설 현황이 이렇고 3년제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페이지는요. 안전, 화공, 바이오, 환경, 산업공학 분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학과마다의 어떤 특색들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화학, 바이오, 환경.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분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구대 같은 경우는 아까 애완동물 관련 학과가 따로 있었고 여기 바이오동물 전공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환경 조경과 환경 원예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축 토목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 토목 분야도 지금 건축 토목인데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번 장에 같이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학마다 지금 건축과는 거의 동원대 빼고는 건축이 있긴 하지만 건축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학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전공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폐과를 하거나 명칭 변경, 통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동서울대 같은 경우 융합 컨텐츠 크리에이터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어떤 1인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용음악 부분에서는 음향과 건반이 있는데 건반 쪽은 지금 폐지를 하게 됐고요. 동원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방송 크리에이터,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신설을 했고, 명칭 변경은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명칭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원과학대입니다. 수원과학대는 많은 학과가 지금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폐지학과는 없고요. 신설학과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 그 다음 경찰 법무행정, 공공행정, 보건의료행정,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 이런 쪽들이 정말 시대에 맞는 이런 쪽으로 신설학과가 생겼고, 명칭 변경 학과는 많으니까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여대가 되겠습니다. 수원여대는 신설학과는 없고요. 외식산업 멀티미디어 디자인은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명칭 변경 학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신구대 같은 경우도 정말 AI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 학과 있습니다. 그 다음 여주대입니다. 여주대는 스포츠 지도과, 그 다음 토목 방지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능 로봇과를 폐지를 했지만 옆에 명칭 변경에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산대입니다. 오산대도 신설학과가 지금 금융정보, 모바일 IoT, 그 다음에 글로벌 호텔 관광 이런 쪽이 신설이 되었죠. 폐지학과에 지금 호텔 관광 외식사업, 그 다음에 조리부사관과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과들이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인송담대도 지금 스포츠 지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학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안대는 신설학과도 여러 개고 폐지학과도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설학과 한번 물류,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행정실무, 경찰 법무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강문화산업대 같은 경우 융합 컨텐츠 창작 전공으로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 유아교육과가 아쉽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드스쿨은 푸드 전공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요. 한국관광대는 관광경영 쪽을 신설을 했지만 옆에 명칭 변경에 보시면 거의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과들이 명칭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12개 대학들의 전공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일단 원서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형별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형별 평가 요소들을 이 4개 대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90% 그리고 출결 1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학생부 80 그리고 출결 20 이렇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 면접학과가 있고 실기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 60%, 실기학과는 실기 6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기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이하게 출석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대는 간단합니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10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과학대도 보시면 지금 전체 학과에서 출결을 40%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학과는 실기 80%, 면접학과는 면접 8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3개 대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여대입니다. 수원여대는 수능 100%가 되겠고요. 실기학과는 실기 90%가 됩니다. 그리고 신구대 같은 경우 전체 학과 수능 100%가 되겠고 일부 학과가 학생부 100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여대 같은 경우도
전체 학과가 수능 100인데 농어촌 학생은 학생부 40에 면접 6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신구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서 학생부 80, 출결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여주대 같은 경우는 전체 학과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10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계열 학과들은 학생부 30, 그리고 수능 70% 반영을 하고요. 면접 실시학과는 면접 70%와 학생부. 그 다음 실기 실시학과는 실기 70에 출석 3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주대도 보시면 농어촌은 당연히 전체 학과가 학생부를 반영하니까 농어촌 전형도 학생부 100%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입니다. 오산대 같은 경우도 일반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요. 학생부 100% 반영합니다. 그리고 면접학과는 면접 60%가 되고 경찰행정학과만 수능 60%에 학생부 4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송담대는 전체 학과 수능 100%를 반영을 하고요. 연기예술과만 실기를 8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안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 40, 수능 60% 이렇게 반영을 하고 면접은 60%, 실기학과는 아예 실기 10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용인송담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다른 대학들은 지금 농어촌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전형으로 하고 있는데 용인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도 수능 100%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시죠. 여기에서 장안대는 농어촌 전형으로 학생부 100으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대학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수능으로 100% 이렇게 해서 전형을 하고요. 실기 학과들은 실기 100%로 이렇게 전형을 하는 학과가 있고 일부 학과는 수능 40, 그 다음 실기 60% 이렇게 해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대 같은 경우는 전체 학과 학생부 100%로 반영을 하고요. 면접학과는 면접 60%, 수능 40% 이렇게 해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대학을 살펴보았지만 정시이지만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많이 반영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 알아두시고 특히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조금 못 보았더라도 학생부로 반영을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금 앞에 살펴본 대학들 중에서 생활기록부, 우리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이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실시학과들, 그래서 교과 40인데 1, 2학년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원과학대학은 1에서 3학년 학기 중에 1개 학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원여자대학교도 보시면 5개 학기 중에서 최우수 2개 학기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 신구대학교는 3학년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 2학년 성적 전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대학교입니다. 여주대학교는 5학기 중에서 1개 학기. 그 다음 오산대학교도 마찬가지죠. 5학기 중에서 1개 학기, 용인송담대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5학기 중에서 1개 학기를 반영을 하고요. 장안대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1, 2학년 성적 중에서 1학기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수능 반영 방법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시면 여기 처음이긴 한데 이 표에서 보시도록 지금 괄호를 해놓은 경우는 그 중에 선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반영 영역이 2개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만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대학들에서 반영하는 영어와 한국사의 반영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반영을 하진 않고요. 영어 성적만 여러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성적을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서울대학교입니다. 동서울대학교도 2개 영역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사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같은 등급으로 해서 이 표대로 환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원대입니다. 동원대도 마찬가지로 2개 학과를, 2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탐구 영역에서 직업탐구도 반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어쨌든 모든 영역을 다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다 반영을 하고요. 그 모든 영역을 하나의 반영 영역으로 보고 이 표대로 지금 2개를 반영하기 때문에 500점 만점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 중에서 잘한 것들 2개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원과학대도 2개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2개 영역 반영하고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여대입니다. 수원여대는 지금 해당 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체 학과들은 직업탐구를 여러분들이 응시를 했어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보건계열에 해당이 되는 치위생, 보건행정, 물리치료 쪽은 직탐을 응시한 경우는 여기 응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영역 반영하고요. 간호학과만 3개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사는 반영을 하지 않고 영어 지금 등급대로 이렇게 환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신구대입니다. 신구대도 2개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 지금 표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한국사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주대학교는 지금 탐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영 중에 2개 영역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대는 이 보건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만 지금 수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수영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산대 같은 경우도 지금 반영 영역 2개가 되겠고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도 제2외국어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인송담대 같은 경우도 2개 영역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안대입니다. 장안대도 2개 반영하는데 지금 제2외국어 이 학교에서도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청강문화산업대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도 2개 영역만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탐구 영역을 기본 하나로 하고요. 그 다음 국수영 중에 최우수 한 과목 반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관광대도 2개 영역만 반영을 하는데 전체 제2외국어까지 모든 영역에서 2개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보건계열 입시 결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학과에 대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개설된 대학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이 합격자 최저점과 관련해서 나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과입니다. 물리치료과도 지금 합격자 최저점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인의 성적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좀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경광학과 개설된 대학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동남보건대, 여주대 있고요. 그 다음 임상병리과가 개설된 대학인데요. 동남보건대는 남녀 학생을 따로 이렇게 전형을 하고요. 수원과학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위생과입니다. 치위생과는 개설된 대학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치기공과입니다. 치기공은 동남보건대와 신구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사선과도 동남보건대, 신구대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업치료도 마찬가지네요. 동남보건대, 여주대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응급구조과는 동남보건대에만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남녀 학생 따로 전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12개 대학들이 대학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보건대는 일단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건 3D 프린팅 융합학과가 최근에 신설이 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학과로 대학에서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들 특별 정보를 살펴보면서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장 첫 화면에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 계열로 간호보건 쪽에 특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별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대학들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선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후진학 선도형이 있는데 여기 첫 장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런 것이구나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학별로 그 대학의 어떤 주요 학과들의 취업률들을 거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지금 보시면 치위생, 간호, 치기공 쪽에 취업률이 높고 취업처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동남보건대인데 여기는 보건 계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아교육과가 있고 대학에서 이렇게 부설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지원을 해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는 물론 몇 개 대학들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문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2년간, 3년간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 쪽으로 무시험 연계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도 지금 보시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쪽으로 연계 편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대 입학 이후에 4년제 졸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서울대학교인데요. 동서울대학교도 지금 사회 맞춤형 학과라고 해서 취업과 연계된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창업 관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대학에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많고요. 창업과 관련된 이런 창의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대학에 지금 이 대학에서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자매결연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전문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연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해외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문대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대학교도 주요 학과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100% 취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사회 맞춤형 학과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회 맞춤형 학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산업체 쪽으로 100% 취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취업률이 실제로는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연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원대학교입니다. 동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취업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연계 관련 이런 부분들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학과로도 지금 보시면 음악, 미술, 영상 이런 분야 쪽에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로봇 사무 업무 같은 경우 지금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취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IT 기업 취업반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수원과학대입니다. 수원과학대도 이렇게 많은 사업 부분에 선정이 돼서 대학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지역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대학의 영향력을 펼치는 이런 대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학과별로 보시면 간호, 한식조리, 항공관광 이런 쪽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 보면 이런 유학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수원여대입니다. 수원여대 같은 경우 이제 유아교육 쪽에 이런 신경을 쓰고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그 보건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해서 연계가 되어진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이게 있었습니다. 전국 여대 취업률 이런 1위 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간호, 물리치료, 유아교육과 쪽이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과는 우리 여학생들은 이런 식품 영양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출 분야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가능 자격증도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여대에 다른 대학에 없는 이런 특이한 학과, 약용식물학과가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출 분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 신구대학교입니다. 신구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뭐 식물원 있고 박물관 있고, 그래서 학생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학에서도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식물원 있고, 그 다음 대학 내 부속 치과의원이라든가 부속 유치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학과 취업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학과들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보시면 취업처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에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동아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주대학교입니다. 여주대학교는 지금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학도 이렇게 선정된 것들이 있고 부사관 양성 학과들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학과의 취업률 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해병대 부사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사관 관련 학군단으로 지원을 하셔서 꿈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방장비과 같은 경우는 국방 쪽에 기계화 학교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된다. 그 다음 졸업 후 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전 부사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전 부사관과 같은 경우도 부사관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졸업 후 진로도 꼭 부사관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취업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산대학교입니다.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줄에도 강조를 해 놓았지만 여러 기업들과 취업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대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이런 사관왕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이제 높은 대학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산대학교도 앞에 동서울대도 있었지만 이런 사회 맞춤형 학과들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산대학교도 지금 보시면 무시험 연계 편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산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지금 연계 편입 가능한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4년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용인송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용인송담대학교 같은 경우도 산학협력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링크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학과를 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취업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지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인 송담대도 앞에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대학들하고 무시험 연계 편입해서 여러분들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안대학교입니다. 장안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 중심의 이런 교육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학교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안대학교에도 지금 보시면 부사관과나 항공관광과 이런 쪽을 좀 특별한 학과로 보고 있고 신설학과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안대학교도 지금 이런 4년제 대학하고 무시험 연계 편입을 해서 많은 학과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청강문화산업대학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애니메이션 이렇게 떠오르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 기업 관련 이런 것들이 이 학교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게임 관련 부분에서는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가 이 안에 있어서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입학 이후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강문화산업대도 지금 학과를 보시면 후드 전공 같은 경우는 후드 스쿨에서 후드 전공이 되었고요. 취업률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국관광대가 되겠습니다. 한국관광대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재학생을 위한 전액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와 연계된 분야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취업률 관련해서 학과에 이제 이런 3개 학과를 대학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신설학과는 앞에도 나왔지만 관광경영 쪽에 다시 한번 더 신설을 해서 대학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상으로 12개 대학의 입시 정보 및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학의 홈페이지 그리고 학과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2개 대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